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이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확실성이 혼재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지금 부동산 시장. 자, 맞춤화된 투자 전략과 또 알찬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저희 행복한 재테크 1시간 동안 좀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부동산 투자 환경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 풀어드릴 겁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시장의 흐름 확인을 해볼 텐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요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 작년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자, 3단계 스트레스 DSR 예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영끌 막차 수요가 늘어나나라는 이슈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 스트레스 DSR 의미는 자, 원리금 대출을 빌렸을 때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금리를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체크를 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 이미 작년에 1단계 24년 2월부터 8월 사이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해서 기존 금리에 소득 수준에 관한 미래의 보수적인 금리까지 더해서 0.38%의 추가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를 한 상태죠. 자, 지금 2단계는 이미 작년에 또 9월에 시행을 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추가해서 내용은 이금융권까지도 또 추가했습니다. 자, 기존의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 금리에, 그러니까 기존 대출 금리에 1.2%를 추가를 한 거죠. 자, 이제 아직은 예정이에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변수가 있기는 한데 25년 7월, 즉 다음 달이죠. 자, 예정이 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신용대출 그리고 기존의 담보대출을 받았던 것까지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기준 대출 담보 금리에서 1.2에서 1.5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자면 대략 연봉 1억 정도 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그전에는 대략 6억 6천까지 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최대 1억 정도, 즉 5억 5천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7월 전에 실수요가 있는 분들은 조금 빌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는 있지만 무리한 대출은 늘 우리가 신중하게 또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시장 참여자분들 관심을 좀 가져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라는 소식에 많은 수요들이 이게 좀 꿈틀댈 것 같거든요. 내 집 마련 서둘러야 되는 거죠. 어떨까요?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7월 이전에 아직 예정이긴 합니다만 조금 템포를 가지고 계획이 있다면 금리 또 더불어서 이 대출 총액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 규제가 되니까 사실은 템포를 한 템포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맞지만 사실 미리 실거주자가 아닌 실수요가 아닌 투자 관점이라든지 조금 무리한 대출들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대한 그 성향을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는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은 또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된 지금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좀 역설적인 부분입니다. 네.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 한은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조 의심하지 말라. 충분히 낮추겠다. 자, 어떤 의미인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마저 지금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겁니다. 자, 금리는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총 8번 있습니다. 8번이 있는데 돌아오는 5월 29일 날 통화정책 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자, 그 다음번 회의는 7월에 있습니다. 자,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미 방향성은 잡혀져 있죠. 자, 방향성은 있는데 급한 금리 인하를 지금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을 7월에 앞두고 금리 인하기에 대출 규제까지 하느냐라는 비판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저희는 경기가 좀 좋지 않죠? 시중 경기가 좋지 않다? 어떤 부분일까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통화량이 충분히 회전되고 있지 않다. 즉 대선 이후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또 우리 말씀드렸던 DSR 또 정치적인 불안정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혼재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혼재된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예의주시하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는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1시 20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궁금증 말끔히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제가 현재 그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 아이파크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든 그 현금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강장동 강장 주공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오를까요?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사가정 아이파크를 매도하고 조금 더 보태서 광장동으로 이동을 하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광장 극동 아파트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아파트를 좀 비교를 강장 주공 아파트요.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네네네네. 주공 아파트가 있나요? 광장동에? 극동? 네, 아니 죄송해요. 극동 네네. 아파트.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 두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얘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장동에 주공 아파트가 있었으면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런 아파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광장동 극동 아파트 요즘 네네. 시장 참여자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아파트죠. 한번 내용 좀 볼게요. 네. 자, 우리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거주하신다고요? 네네. 네. 대략 구평 시세가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최근 네, 맞습니다. 호가하고 네네네. 있는 걸로 알고 사실 근데 여기는 신축이에요. 그렇죠? 네. 예. 네네. 신축인데 자, 신축에서 자, 우리가
신축에서 우리가 지금 구축인 광장 극동으로 가시려고 하면 사실은 광장 극동 2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많이 연식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으로 옮기다 보면 좀 녹물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실거주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투자와 실거주를 늘 분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광장극동 2차 같은 경우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거주 차원에서도 이동하는 부분들, 또 대출 조금 받아서 움직이시는 부분들, 우선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단 최근 광장극동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최근 많이 지금 오른 상태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지에 대한 분석은 이미 좀 보셨겠지만 광나루역에서도 역세권으로 굉장히 가깝고요. 1차, 2차가 나눠져 있지만 2차가 세대수가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또 조금 보자면 이쪽에 우리 비교할 만한 단지들이 지금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광장 극동 2차에서 자, 최근에 우리 이쪽 라인에 포제스 한강이라고 신축 아파트가 올 가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국평이 무려 36억을 지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입지로 보았었을 때는 광장극동 2차가 올해 입주하고 있는 포제스 한강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했었을 때 절대 떨어지지 않죠. 입지도 그렇고 또 주변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의 재건축 기대감까지, 그리고 한강변도 이 앞에 있는 이런 16동이나 이런 라인들 굉장히 탁 트여져 있는 전망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기대 가치를 본다면 한강변의 희소 가치, 그리고 이미 주변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프리미엄급 신축 아파트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 가치와 기대 이익들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하게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서 사가정 아이파크에서 갈아타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되는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요 강변북로 라인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 광장동의 아파트였습니다. 극동 아파트 다녀왔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미아 뉴타운 레미안 8단지에 사는데요. 네. 그 언니가 천호동 젠트리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거기 보니까 동네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동구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가진 돈이 1억 정도밖에 없어서 혹시 1억 정도로 투자할 곳이 있는지 네. 강동구 쪽 전망이랑 금액에 맞는 투자처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천호동을 네. 와보셨더니 동네가 괜찮은 네. 것 같아서 네. 그쪽에 한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두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괜찮을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네.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천호동 가보니까 주변에 정비 사업이 많이 완료가 되고 또 진행 중이어서 동네가 쾌적하게 정비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확인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면 우리 젠트리스 같은 경우는 천호역 쪽에 아마 작년에 입주를 한 신축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어요. 자, 오피스텔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이런 형태로 주상복합 형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주변이 상당히 많이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천호동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성내 3구역 주거 정비 사업으로 사실은 예전에 오래된 빌라촌이었는데
지금은 쾌적한 주상복합과 주변의 아파트들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런 형태 때문에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겠죠. 자, 그리고 1억 정도로 좀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좀 찾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맞아요. 예, 맞으세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자, 아직 천호동 쪽에는 주거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1억 정도 투자가 가능한 주거정비 사업의 예정지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예시로는 이런 암사역 주변에 이렇게 형태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모아타운이었다가 최근 민간 도심복합 사업으로 형태를 바꾸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재개발, 빌라 이런 부분들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어떤 부분들일까요? 우선 지금은 서울이 공급 부족에 대한 상당히 큰 부분들의 이슈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발이 다 된 프리미엄이 이미 올라버린 A라는 구역들이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사실은 이런 프리미엄을 다 주고 비싼 가격에 빌라를 들어가기보다는 예정지인 B, C, 예시를 그냥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의 눈여겨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 자,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사실은 재개발이나 이런 형태는 시간을 사는 개념이거든요. 적은 돈으로 소액과 시간을 함께 투자하는 개념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1억 정도로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 이런 지역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 구체적인 좀 더 세밀한 지역들은 저희 한번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현장 한번 또 둘러보시고 나에게 맞는 투자처를 꼭 픽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